자, 월요일 아침부터 다들 피곤해 보이니? 아니야. 그래도 지원이 좀 덜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덜 피곤해 보이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자, 봐봐. 이제 우리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원의 정의는 배웠고,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일단 첫 번째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인데, 좌표축은 지금 X축하고 Y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볼 건 일단 X축에만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만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런 녀석들을 좀 배워보려고 해. 봐봐. 자, 여기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 A, B라고. 그럼 A, B라고 잡으면, 봐봐, 요거.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또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원 위의 한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면 요 녀석이 현재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지금 A, B, 즉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은 X축부터 떨어진 거리, Y축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얘가 양의 방향이나 음의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좌표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지? X축부터 떨어진 거리가 A고, X축부터 떨어진 거리가 B고, Y축부터 떨어진 거리가 A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이 반지름과 누가 똑같은 거야? B가 지금 양수니까 반지름 R과 B가 서로 같은 거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R이 지금 누구랑 똑같다 그랬니? R이 B랑 똑같다면서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 얘를 대신 뭘 쓸 수 있어? B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 맞니? 즉 A, B가 만약에 2, 3이었고 그럼 반지름 R이 이렇게 쓸 수가 3, 1로 해야 되겠네요. 자, 얘를 3,2라고 하면, 그죠? 반지름 R도 2가 되는 거고, 어떻게 쓸 수 있다?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알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Y축에 접하는 원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Y축에 접하는 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게 좌표를 내가 A, B라고 이렇게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얘가 반지름 R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 R하고 같은 게 지금 누구야? A. 아니지. A가 아니지, 보성아.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지. 근데 저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저 R은 A랑 같긴 한데 그냥 A랑 같은 게 아니라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절대값 A랑 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R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랑 같은 건데, 다행스럽게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니? R의 제곱 자리잖아.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얘가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Y축에 접했을 때는, 그지? 요 반지름 R이라는 녀석이 누구랑 똑같고,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R이 X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고, X축에 접했을 때는 반지름 R이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겠지. 우리 요렇게 접하면 Y좌표가 음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가 R의 제곱자리니까 R 대신에 절대값 A나 절대값 B를 집어넣어도 걔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축하고 접하거나 Y축하고 접하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다?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다.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요 녀석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죠? 어떻게 했니? Y축에 접하는 건 뒤쪽에 있겠죠? 자, Y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고 원의 중심에 X좌표의 절대값이랑 서로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기 문제를 풀어보면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라고 했으니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4,-3이래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고, 그럼 X축이 이렇게 잘못 그었네요. 자, 이렇게 Y 중심의 좌표가 음수니까, 그죠?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부르는데, 걔가 요 녀석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끝이죠 뭐. x 빼기 4 제곱 더하기 y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3인 거니까 y축도 그려주면 y축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2,5고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y축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야?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겠네.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반지름 R은 누구?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반지름이 2니까 이번엔 y축은 어떻게 지나가? y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지? 왜? 반지름이 얘가 지금 5인데 2 빼도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넘겨보자. 이번에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원이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Y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이만큼도 우리가 뭐라 부를 거고 반지름이라 부를 거고, 이만큼도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지? 원의 중심이? 1사분면에 있나요? 그럼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R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R이니까 너도 분명 R과 관련이 있는 녀석일 텐데 모두 양수니까 R, R. 1사분면에 접하게 될 때는 1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될 때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R, R이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자, 얘가 만약에 2사분면에 있었다고 쳐보자고. 2사분면에. 자, 2사분면에서 접하게 되면 이런 원이 그려지겠지? 그죠? 이런 원이 그려질 텐데 찌그러졌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가 뭐라 부를 거고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도 내가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요 점도 반지름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이지? 2사분면이면 X좌표는 음수일 거고 Y좌표는 양수일 테니 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 구해봤더니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쪽에 3, 4분면 쪽에 3, 4분면 쪽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 원의 중심가 요만큼을 내가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거고 요만큼을 내가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건데 길이가 R일 뿐 이 녀석은 원의 중심부터 왼쪽, 원의 중심부터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그지? R만큼 내려간 거가 R만큼 왼쪽 간 거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의 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4, 4분면 쪽도 한번 해봅시다. 4, 4분면 쪽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요만큼의 길이가 r일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r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이라고? 4, 4분면이라고? 그럼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일 테니 얘가 r, 마이너스 r이라는 원의 중심을 갖게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이 녀석의 이름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 중요한 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그지? x축이나 y축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 a 대신에 절대값 y를 b 대신에 절대값 y를 뭐라는 거야? a 대신에 절대값 r을 y 대신에 b 대신에 절대값 r을 갖다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요 녀석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3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3이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반지름 r도 결국 뭐라는 얘기인 거고 3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의 절대값이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값의 절대값이 그리고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그죠? 요 녀석의 좌표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그래서 그 녀석의 절대값이 반지름 r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외워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x축에 접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y축에 접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니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너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죠? 자, 봐봐. 중심의 좌표가 2,2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려놓고 원의 중심이 2,2 그럼 너는 1,4분면의 점이니까 y축하고 접하고 x축하고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r이 2가 되네.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식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야. 됐죠? 자, 이번에는 중심이 마3, 마3이니까 그림 그려놓고 여기를 마3, 마3이라 잡죠.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4, 사분면이니까 x축, y축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r은 3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식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다가는 네 별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학교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를 알아보는 건 요 식이에요. 요 식. 비례식. 두 정점 AB, 어떤 정해진 두 점이 있고 두 점으로부터 M 대 N으로 떨어져 있는 점 P의 좌치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의 좌치. 그러면 생각해봐. 사실 이 점 P가 AB를 M 대 N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나누는 점이 사실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내분, M 대 N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내분인지 외분인지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M 대 N은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만큼 요 문장을 딱 보면 아, 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런 거 배웠어.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지.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어.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끝이면 이 딱 가운데 뭐가 있는 거고? 원의 중심이 있는 거고. 그 원의 중심을 갖고 원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지름이었으니까 지름 나누기 2하면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R도 알 수 있었단 말이지. 맞지? 그런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뭐냐면 이런 녀석이 나오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할 수도 있다 그랬고 외분할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지. 맞니? 그러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을 텐데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 저 녀석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사용하는 원이 바로 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얘는 그냥 유형을 좀 외우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유형 암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정상적으로 지금 얘가 점 P의 자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자체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 자체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얘는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원이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거라고?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쓰고 있어. 그런 원이야.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준 거지 결국.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에서 배웠던 지름의 양끝점, 그죠? 을 알려준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이 두 점에 뭘 구하시고 중점을 구해서 이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쓰시고 내분점하고 중심 또는 외분점하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R로 써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실제로는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체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 봐봐. 좀 넘어갈게. 봐봐. 첫 번째는 A하고 B라는 점을 알려주고 이렇게 비례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린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래. 점 A가 1,0이고 점 B가
4,0인데 얘를 2대 1로 나누겠대. 맞지? A 대 B를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 점 P는 A로부터는 거리가 2고 B로부터는 거리가 1인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A 대 B를 2대 1로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 2대 1로 나누는 녀석을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입장에서 볼 거란 얘기야. 그러면 내분점은 어떻게 되는 거고, 2 플러스 1 안 까먹었죠?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럼 여기다 얼마를? 4를 여기다가 1을 여기다가 0을 여기다 0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분점을 구하시면 그래서 3분의 9니까 됐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내분점은 3,0. 이게 내분점이죠. 외분점은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면 되는 건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1분의 8에서 1 빼니까 7, 0이어서 외분점은 7,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분점이고 얘가 외분점이니까 일단 중점을 구해보시면 중점이 5,0이에요. 5,0. 그리고 이거부터 이것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반지름 R은 2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요거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AP 대 BP가 몇 대 몇? 2대 1인 거니까 비례식.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곱하면 AP는 2 곱하기 BP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점 A에 좌표 주어져 있고 점 B에 좌표 주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실 요 녀석의 의미가 점 A하고 점 P 사이의 거리? 맞아? 이 녀석의 의미는 점 B부터 점 P 사이의 거리? 그럼 일단 점 P가 필요하네? 그래서 내가 점 P를 설정합니다. x, y라고 설정해. 그러면 얘가 저기 있는 저 녀석부터 이것까지의 거리니까 요거부터 점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그죠?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다 보면 당연하게 뭐가 나오냐면 루트가 나오니까 여기서 요 녀석을 먼저 구할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제곱해 버리자고. 그러면 AP의 제곱은 4 곱하기 BP의 제곱이 될 테니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죠. 좌변을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을 정리하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2 x 더하기 64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날려버리시고 3 날려버리시고 3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얘가 넘어가면 63 이렇게 정리가 돼서 3x의 제곱이죠. 왜 제곱 세제곱이 됐냐?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0 x 더하기 63 더하기 3y의 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3으로 약분 처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더하기 y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요거 넘겨버리자고. 이렇게 마이너스 21. 자,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거니까 플러스 25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25를 더해 주시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계산 결과가 같은 거니까 둘 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건데, 그지? 얘를 비례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런 식의 풀이가 나오는 거고, 얘를 그냥 너는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녀석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알고 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냥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걸 가지고 내분점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 원방을 그냥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유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으로. 저렇게 문장 주고 서술하시오.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서술형 자체로 잘 출제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오케이. 자, 넘기죠.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문제풀이를 좀 해볼까요? 자, 요거는 내가 풀어줄 거고, 요거는 너희가 풀어보고, 내가 풀어주고, 너희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 알겠지? 자, 4,0에서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나 봐. 근데 여기의 점의 좌표가 4,0이래, 이렇게. 됐지? 자, 그럼 Y축이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0, 어디를 지난대? 2를 지난대. 0, 2를 지나니까 0일 때를 내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가 0이니까 여기가 0, 뭐 2다, 한 요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 세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반지름 R이라고 쓸 거니까, 그지? 내가 얘를 A, B라고 부른다면 요 녀석의 길이 반지름 R이 B란 얘기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내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얘가 지금 누구하고 누굴 지나? 4,0하고 0,2를 지난다는 이야기지? 오케이.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한번 풀어보시죠. 2번 한번 풀어봐. 졸지 말고 풀어보세요. 자, 다들 2개씩 나왔니? 답 2개 나왔어? 2개 나왔어. 봅시다.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원의 중심이 더 중요해.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y좌표는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실제로 구해보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은 r의 제곱일 건데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랬단 말이지. 그럼 x축에 접하니까 누구의 좌표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잖아. 지금 누구? 요거. 그러니까 내가 요 r 대신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굴 지나니까? 3,2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2개 나와요. 2개. 답이 2개 나와야 되고 2개를 모두 찾은 사람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넘기자.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두 점이 주어져 있고 비례식이 있고 두 점이 주어져 있고 비례식이 있고 지우야 무슨 원? 무슨 원? 이름이 좀 어려운가? 아까 배웠잖아 우리. 응? 배웠잖아.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이름이 좀 어렵지만 얘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맞지? 첫 번째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그리고 3대 2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 이 두 점을 지르면 양끝점으로 쓰는 녀석이니까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3 플러스 2. 3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3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물론 얘가 지금 y좌표가 0이니까 사실 3대 2로 내분하는 점 구하기 쉽긴 하지 그지 1,0일 텐데 자 그래도 구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얼마니? 5분의 5가 돼서 5가 될 거고요. 얘가 0 곱하고 0 곱할 테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내분점은 1,0이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일 거기 때문에 외분점은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겠죠. 그죠? 1분의 여기서 빼니까 13,0 이렇게 돼서 외분점은 13,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중심을 구해보시면 7,0이 될 거고 반지름 R은 6이 되는 그런 녀석이겠네요. 요거부터 요거까지 거리니까. 자, 그래서 x-7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원방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 요 녀석의 의미 자체가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비례 관계니까 점 P를 내가 x, y라고 잡아주시면 요렇게 3bp는 이 ap가 될 거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가 있으니까 애당초에 제곱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9 곱하기 bp의 제곱은 4 곱하기 ap의 제곱이 될 거고 단순 계산이에요. 9 곱하기 요거부터 저기 b까지의 거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 4 곱하기 ap의 제곱인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9x의 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81 더하기 9y의 제곱은 4x의 제곱 더하기 16x 플러스 16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5x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5y의 제곱 얘가 이렇게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70x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5로 약분 처리해 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x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기 위해서는 49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49를 더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은 x-7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하기 싫은 학생들은 이렇게 비례관계로 풀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x-7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의 제곱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이었고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지금 7,0이고 반지름 R이 현재 얼마인 거야? 6인 거죠. 이렇게 6. 그러면 X축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고? X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 Y축은 아이고. 뭐 하고 있는 거니? 자, Y가 0인 거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Y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죠? 자꾸 잘못 그리니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2,0하고 이쪽에 A가 마이너스 2,0하고 B가 3,0이래. 3,0 3,0이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B는 3,0이래. 그래서 요 AB를 한 변으로 하고 이 원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채영아, 요 삼각형이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죠. 맞니?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래서 요 넓이에 지금 나한테 뭘 물어봤어? 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 AB라는 녀석을 밑변이라고 쓴다면 밑변의 길이는 현재 고정되어 있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2분의 1도 고정되어 있는 상수고 밑변의 길이도 현재 5로 고정되어 있으니 결국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제일 커야 되는 상황이야? 높이가 제일 커져야 되는 상황이지. 맞니? 그럼 결국 얘 높이가 최대일 거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라는 게 그렇잖아.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높이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높이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높이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건 결국 반지름일 때겠네? 맞니? 이 녀석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6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해서 1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PAB? PAB의 각도가 최대라는 건 결국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요게 각도 아니야? 요거 맞지? 그럼 최대가 되는 건 P가 여기 있거나 이럴 때 최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누구의 길이? AP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AP.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 그러면 얘가 지금 7,0였고 요만큼의 길이가 6인 거니까 얘는 7,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자, 학교 시험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알고 있으셔야 해요. 그죠? 자, 확인 유제 풀어보시죠. 이거 확인 유제 풀어봐. 너희 풀어봐야 해. 제가 문제 풀어봐봐. 확인 유제. 자, 보자. 선생님이 아까 요걸 잘못 풀어줬어. 접할 때인데 선생님이 반지름 여기 위에 꼭대기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거 잘못 풀었어. 아까 다시 풀어줄게. 봐봐.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풀게. P라는 녀석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죠? x, y라고 잡으면 얘는 자, 얘가 2대1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점 P라는 녀석을 이렇게 딱 잡으면 AP하고 BP가 2대1인 거니까 AP 대 BP는, 그죠? 2대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 요거의 제곱과 요렇게 되는 녀석의 제곱이 그죠? AP의 제곱은 4, B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루트 AP의 제곱인 거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루트를 괜히 썼죠. 자,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자,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의 제곱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X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3Y의 제곱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4X가